네, 안녕하십니까. 앙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1차 기간식 기출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볼 건데, 최근 1년 동안 단 한 번도 풀지 않았던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 1차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19년도, 20년도 세무사 시험, 그리고 21년도, 22년도 회계사 시험, 이렇게 한번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1년 내에 단 한 번도 풀지 않았고, 만약에 이걸 막 한번 보고 와서 지금 푼다고 하면은 저는 강사 자격이 없는 거겠죠.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 뭐 강사나 세무사를 걸고 저는 이 문제들을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거를 약속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 기출문제 풀 때 1차도 2차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부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합격자가 실전의 문제를 풀어낼 때 어떻게 풀어낼지 설명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은 어떨지 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2019년도 세무사 시험 먼저 풀어볼게요. 답은 여기 기재를 할게요. 정답은 여기부터 쭉 기재를 하고 답안지랑 계산기 쓰는 방식 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긴장되긴 하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실전에서 어떻게 풀어낼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여기 뜨나요? 계속해서 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1일 목요일 6시 56분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풀이 시작할게요. 네. 문제 보면서 할게요. 문제 1번에 세무는 X년도 12월 31일 개당 원가 150원의 제품 100개를 200원에 현금 판매하였다. 판매 후 30일 이내 고객이 반품하면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수익에서 반환제 거주권이랑 환불 부채에 대한 문제죠. 반품률은 5% 추정되고 뭐 반품 판매 당일 반품은 없다. 거래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할 때 분개 간단히 끊어서 생각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요. 현금 받은 만큼 분개를 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현금 받은 만큼 매출 잡고 그 다음에 재고도 100단위에 대해서 15,000원 재고 15,000원 잡아주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반품 분개를 할 거예요. 반품 예상률이 5%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2만원에 5% 매출은 하나밖에 발생을 안 하죠. 매출 1,000원 없어지면서 환불 부채 1,000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15,000원에 5% 취소시켜주면서 예상되는 것 가치 하락이나 추가적인 소요되는 반품 비용들 있는지 자료에서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회수권이죠. 회수권 750 이렇게 보고 문제를 볼 거예요. 첫 번째 인식할 매출액은 19,000원이다. 맞죠? 엑셀런드 인식할 이익은 4,750원이다. 5,000원 그리고 250원 취소하면 맞죠? 3번에 환불이 발생할 경우 회수할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하며 회수권 자산 750원이다. 맞죠? 동거래 거래 가격은 변동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는 얘기죠. 양가로 5번에 엑셀련만 인식할 부채는 250원이다. 틀렸죠? 환불 부채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재고자산 문제가 나오네요. 재고자산도 나오고 물음은 먼저 보는 거예요. 조별기준 적합법 적용할 경우 엑셀연도 포괄손익 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원가는 지금 항목별 매출원가는 8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조별기준을 물어보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1조가 묶이는 거야. A, B죠. A에 대한 손실 구했을 때 140개에 대해서 100원씩 14,000원 B에 대한 손실 구했을 때 둘 다 손실이니까 볼 필요도 없죠. 볼 필요 없고 C에 대한 손실 구했을 때 마이너스 19,000원 D에 대한 이득 금액 구했을 때 4만원 그러면 손실 금액보다 이득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손실 한도로 이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매출원가 800만원에서 손실 19,000원 차감해주신 2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2번 물음 3번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음 3번은 전환사채 문제가 나오네요. 전환사채 동전환사채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하나씩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전환사채 발행 시점 부채효 재장부 금액은 95015다. 일단은 귀찮으니까 표시를 해줄게요. 물음 3번에 대해서 현금으로 먼저 표시를 해줄게요.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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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그 다음에 만기
할증금도 존재하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통틀어서 부채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현재 시장이자율은 12%라고 자료에서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채 먼저 구할게요. 6천원에 대해서 12% 10만원과 13240 요금액에 대해서 7118 95015 부채 금액 맞고 자본 요소는 돈을 더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자본 금액이 될 거예요. X2년도 부채 증가 금액은 6050이다. 구해보면 되죠. 여기서 곱하기 1.12 마이너스 6천원 12% 유효자율 그리고 표시자율 6천원 빼주시면 맞죠. 동그라미 4번 X3년도 1월 1일 전환사채에 전환 청구가 이루어지면 전환권 대가 전환권 대가 금액은 4985 40% 전환 청구 이루어지면 자본잉여금 대체하는 금액 맞죠. X3년도 1월 1일 전환사채 전부를 10만원에 상환할 경우 사채 상환이익은 11452다. 자, 사채 장부금액 먼저 구해보면 1.12 마이너스 6천원 1.12 마이너스 6천원 요 금액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기에 받을 금액 6천원과 10만원과 13240 요거를 시장이자율대로 시장이자율이 지금 뭐죠? 구할 수 없어서 물으면 5번이에요. 사채 상환이익 같은 경우. 시장이자율이 주어져야 공정가치대로 전환사채를 상환하고 상환 손익을 잡을 수 있죠. 일단은 풀어볼게요. 문제가 지금 와닿지가 않으니까 답은 5번일 거예요. 나머지 위에 4경우가 다 맞기 때문에. 물음 4번은 뭐 물어보고 있죠? 기계장치 수령 시 수령한 현금, 저번 시 수령한 현금을 물어보고 있네요. X년도 1월 1일 기계장치 최초 시대원가 100만원.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유형자산이죠. 다만 중간에 어떤 자본적 지출이 발생을 한 경우고 내용일성 4년 적립법으로 생각한다. 최초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원가무용이니까 재평가 고려할 필요 없고 X3년도 1월 1일 요때 후속적 원가가 발생을 했대요. 내용연수 4년 2년 상각하고 나면은 50만원. 여기서 내용연수가 2년 연장됐죠. 100만원.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0에서 1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연쇄학기법으로 변경하였다. X4년도 1월 1일 총 상각해야 될 금액은 잔존가치 뺀 90만원. 연소학기법 4년인 경우 10분의 4 이렇게 상각해주면 상각한 금액은 360 상각하고 나면은 64만원. X4년 1월 1일 현재 장부금액 64만원인 거를 팔았을 때 처분 손실이 6만원이다. 64만원 거 처분 손실이 6만원이다. 그럼 받은 금액은 640에서 60 뺀 4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음 5번도 풀어볼게요. 유형자산의 교환거래를 물어보고 있죠. 네, 한번 해결해 볼게요.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따라서 나뉘죠. 양거래 1번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공적 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한 금액이라면 원칙적인 경우에 내 자산을 처분해서 다른 자산을 샀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무 내 자산 먼저 빠져나가고 처분했다. 공정 가치 첫 번째 분계, 두 번째 분계, 처분 손실, 세 번째 주고받은 현금, 세무는 2만원씩 지급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자산의 취득원가죠. 290 틀렸죠. 동그라미 2번 교환거래 상업적 실질이 있고 신뢰성 있게 동일한 금액이죠. 한국이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죠. 한국 처리해볼게요. 내 자산 다 신뢰성이 측정 가능하다. 내 자산을 팔아서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내 자산 나가고 공정 가치가 30만원 팔아서 돈을 받은 경우죠. 세 번째 돈을 2만원만큼 받았고 네 번째 차제를 통해서 계산된 금액이 취득원가가 될 거예요. 틀렸죠. 동그라미 3번 상호적 실질이 있으며 세무가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공정 가치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세무가 교환 취득할 취득원가가 28만원이다 나오죠. 예외적인 경우죠. 첫 번째 내 자산이 나가고 두 번째 받은 자산의 공정 가치가 들어오는 거죠. 세 번째가 주고받은 현금, 네 번째가 인식할 처분손익 0, 취득원가는 틀렸죠. 30만원이죠. 동그라미 4번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양측 모두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틀렸죠. 양가로 5번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 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모두 손실을 인식한다. 맞죠? 5번이에요.
6번 풀어볼게요. 동거래가 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세무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 세무는 X1년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 건물에 대해서 정해보고 생각하고 있고 후속 지출했고 대체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다. 당기순이익 물어보고 있죠. 토지 같은 경우에 비상각 자산이 아니잖아요. 얘 먼저 해결을 할 수 있죠. X1년 초 토지를 10만원에 취득했다. 그대로 가다가 X1년 말에 내려갈 때 손실 인식하고 그대로 가다가 올라갈 때 당기순이익 인식하고 나머지는 재평가 이익 인식하죠. 토지에서 인식되는 당기순이익은 플러스 5,000원. 그 다음에 건물에서 인식된 당기순이익 구해볼게요. X년도 1월 1일 건물은 만원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일단은 기초 시점 내용수 4년이기 때문에 1년 상각하고 나면 7,500원이란 금액일 거예요. 여기서 건물이 지금 X 1년 말 금액이 7,000원 재평가 될 거예요. 손실만큼. 그 다음에 X 2년 초 건물에 대해서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후속 원가를 지출했다. 2,000원 자본적 지출할 때는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의 원가를 상승시키죠. 여기서 일단 1년 상각 남은 내용의 수는 4년 중에 3년 6,000원만큼 감가상각 감가상각비 3,000원만큼 인식한 다음에 X 2년 말 건물의 원가는 6,500원이죠. 내려간 금액만큼 한번 볼게요. 잉여에 대체하지 않는다. 건물이 X1년 초 금액 7,500원 생각하고 내려가고 500원만큼 재평가 손실 인식하고 후속원가 지출한 상태에서 내려갔을 때 감가상각비 5,000원만큼 마이너스. 올라갈 때는 내려간 재평가 손실 먼저 재평가 이익으로 잡는 거죠. 당기순이익 500원 마이너스 3,000원 토지에 대해서 인식된 플러스 5,000원 해서 합쳐주시면은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물음 7번 문제 풀어볼게요. 감가상각 및 처분이 세무의 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고 있네요. 풀어볼게요. 자, X1년도 4월 1일 기종취득한 경우에요. 기종취득할 때는 월수로 생각해주는 게 자료 푸시는데 조금 더 편해요. 보조금이 나오네요. 영은 건물을 처분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간단하죠. 이 문제는 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야, X1년도 1월 1일 기초금액으로 봤을 때 건물의 취득원가는 200만원 감가상각 무계획은 120만원 보조금은 45만원인 상태에서 몰라요. 이때 모르죠. 모를 때 어떻게 구할까요? 보조금은 자산이 상각된 비율만큼 상각하는 게 원칙이에요. 총 상각해야 될 금액은 180만원이죠. 이때까지 상각한 금액은 무계획이 120만원 주어져 있죠. 상각 비율이 66%. 여기서 보조금 곱해주시면 보조금은 요만큼 상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남은 보조금 잔액은 15만원만큼 남아있을 거예요. X1년 초에 요만큼 남아있었는데 기중에 자산을 처분했답니다. X1년 초에 자산 800, 보조금 150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중에 처분하면은 모든 자산은 없어질 거예요. 자산 없어진 게 650. 다음에 건물을 500에 처분하였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총 영향을 여기는 재평가가 나오는 OCI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 영향은 마이너스 150. 정답은 1번이 될 거예요. 물음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원가 10만원인 제품을 20만원에 현금 판매하였다 라고 나오고 판매 계약에 풋옵션 재매입해야 되는 풋옵션 한국이 요구할 경우 고객이 요구하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를 판단해야겠죠. 판매 시점에서 유의적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면 그때는 더 비싸게 사는 거니까 차입금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행사되지 않은 채 권리가 소멸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X1년도 1월 1일날 처음에는 차입금으로 잡을 거예요. 현금 20만원 받고 단기 차입금 200.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이자가 만원만큼 발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요걸 없애고 돈을 주면 끝인데 지금
행사되지 않은 채 권리가 소멸했다. 그럼 요때 매출로 잡아주면 되죠. 매출 금액, 인식할 금액은 21만 원이죠. 바로 답이 나오네요. 동그라미 5번에 인식할 매출액이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물음 9번 풀어볼게요. 물음 9번.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통제는 이전된다. 계약의 변경. 자, 계약 범위가 확장된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추가된 제품은 구별되는 재화에 해당하며 계약 금액은 개별 판매額을 반영하지 않는다. 재화는 무조건 구별돼요. 재화는 무조건 구별되니까 개별 판매 가격 판단 여부만 보면 돼요.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죠. 그럼 기존 계약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 체결된 상태죠. 물어보는 거는 X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식할 수익 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존 계약을 일단 먼저 인식을 해줘야겠죠. 기존 계약. 네, 여기 동시점까지 기존 계약 수량 200개 가운데 30개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였다. 이건 원래 가격 1,000원. 기존 계약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 체결. 기존 계약 남아있는 수량 그리고 새로운 계약 체결되는 금액 100개 곱하기 800 270. 요거를 몇 개 팔았는지 4월 1일부터 여기 기존 계약 수량 중 58개와 50개 108개를 팔았어요. 요것만 계산기로 두드려 주시면 되겠죠. 30 곱하기 1000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계단 가격 1친구 곱하기 1000. 이걸 메모를 해놔야겠네요. 기존 계약 3만원 그 다음에 얘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추가 계약된 거 곱하기 508 108 메모리 플러스. 잠시만요, 잘못 나왔어. 이렇게 구해야겠죠. 3만원 메모해 놓은 상태에서 요거 계산기로 설명을 하려고 부르니까 170 1000 100 곱하기 800 270 곱하기 108 여기 3만원 13만원이 정답이죠. 답은 5번이 되겠네. 5번.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X1년도 10월 1일 3년치 영업용 건물 관련해서 화재보험료를 성급하고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오류는 X2년 말 잔고 마감 전에 발견되어 수정됐다. 오류 수정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오류 수정 문제네요. X1년도 BS 이렇게 표시해주고 단순히 자산부채 과속 과대율 계산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 표로 풀면 돼요. X1년도 전액 비용을 인식한 거 다 부인해주고 실제로 인식돼야 될 비용은 120만원에 3개월 36개월 중에 3개월 10만원. X년도 인식할 금액은 3년 3분의 1 40만원. 여기는 이렇게 차트에 맞게끔 잡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볼게요. 이제 동그라미 1번 정기 6월 이익 잉여금이 110만원만큼 증가한다. 맞죠? 맞네요. 동그라미 1번 정답이고 혹시 모르니까 봐줄게요. 동그라미 2번 단기 비용 발생한다. 40만원이고 틀렸고 물론 3번 기말의 이익잉여금이 40만원 증가한다. 여기까지 보면 되죠. 70만원 증가하죠. 틀렸어요. 동그라미 4번 자산 항목이 40만원만큼 증가한다. 아니죠. 70만원이죠. 기말 순자산도 아니죠. 틀렸어요. 동그라미 1번 맞고 물음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세무는 X년 1월 1일날 한국리스로부터 기초자산 A, B 리스하는 계약 체결했다. 리스 기간 3년, 리스료는 매년 초 지급한다. 주의하겠죠? 매년 초. 내재 자료는 알 수 없으며 X년 초와 증분 차입 비자료이 나와요. 변동 리스료 조건을 포함한다. 변동 리스 조건 기초자산 A 수익 지급한다. 기초자산 B 물가 지수에 따른 재평가 리스 재평가 문제죠. A 수익 발생하는 건 수익 인식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리스료 변동으로 인한 X1년 말 리스 부채 증가 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리스 부채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 자료는 무시해도 무방합니다. 기초자산 A. 자, 단순한 X1년도 리스 부채 증가 금액이 아닌 리스료 변동으로 인한 X1년 말 리스 부채 증가 금액을 물어봤어요. 내년 초 지급이기 때문에 기초자산 A는 리스료 증가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줄 리스 부채잖아요. 내일 줄 리스 부채.
매년 초 추가 지급 20만원에서 2천원만큼 추가 지급할 거면 A에 대해서 리스 부채가 2천원만큼 내일 줄 리스 부채가 증가할 거예요. B에 대해서는 요거는 재평가를 수행을 해야겠죠. 재평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재평가 직전에 리스 부채 금액을 먼저 구해야겠죠. 재평가 직전에 리스 부채 현금 흐름은 X1년도 1월 1일 리스 개시일 3만원 2년 초 3만원 3년 초 3만원 이렇게 주면 끝이죠. 3번은 두 개의 현가계수 X1년 초 증분 차이 비례를 써서 이게 1월 1일 금액 곱하기 1.08 이게 X1년 말 금액이죠. X1년 말 금액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재평가 직전에 리스 부채 금액 다시 여기서 재평가 되는 경우죠. 리스료가 변동된다. 물가지수 상승률이 1.1 X1년 말 입장에서 봤을 때 내일 줄 게 1.1 증가한 3 그 다음에 다음 연도 초에 33 그러면 33,000원에 자 지수율은 기존 이자율 나머지는 다 새로운 이자율이죠. 기존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에 플러스 해서 63555 여기서 이만큼 증가하는 경우니까 리스 부채 증가 금액이 B는 플러스 5778 A는 플러스 2,000원 그럼 답은 합친 금액 7778 금액 정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살짝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네요.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본 주당 순이익을 구하시오. 희석 주당 이익을 줬어요. 일단은 근거에 대한 먼저 풀게요. 기본 주당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단기 순이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 차감할 전화우선주 4분금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단기 순이익이 지금 없네요. 물음표 플러스 마이너스 돼야 될 부분이 없어요. 전화우선주가 없기 때문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는 구해볼까요? X년도 1월 1일 1000 바로 할게요. 1000원 메모리 플러스 자기 주식 취득하였다. 취득하면 시장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 마이너스 재발행했다.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6개월치 메모리 플러스 소각하였다. 상관없죠. 시장에서 빠진 게 빠지는 거기 때문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는 900주 여기서 희석 신준수건 부사채 희석 어떻게 구할까요? 자, 돈 받고 산 주식을 보통주에서 빼주면 돼요. 600개 기말 시점으로 봤을 때 600개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죠. 근데 행사 경험만큼 돈을 받고 샀을 때 8,000원 곱하기 600 요만큼 돈을 받아서 요거를 시장에서 샀을 때 나누기 평균 주가에 해줘야겠죠. 480주는 살 수 있어요. 요거를 뺀 주식 수를 앞으로 쭉 당겨주면 되죠. X년 초 발행이기 때문에 0분의 120주 이렇게 되겠죠. 얘는 액면 발행인지 뭐 살증금 이자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희석 구하실 때 이렇게 구했겠죠. 두 개 합친 102 그 다음에 여기 오르는 알파 얘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하니까 이게 841 그럼 알파 값을 구할 수 있죠. 840 곱하기 102 여기서 나누기 앞에 구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 요거 나눠주시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동그라미 3번 물음 13번 중단 영업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중단 영업 안 했어요. 그리고 말 문제는 안 풀고 넘어갈게요. 13번 말 문제 14번 현금 흐름표 문제 물어보고 있어요. 영업활동 순 현금 흐름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료 보면 간접법이죠. 간접법은 뭐 왁구로 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단순히 덩치가 큰 직접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손익들을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들을 먼저 구해줘요.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 차감 후 금액이죠. 여기서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영업활동 순현금은 포함된 거죠. 법인세 비용 상환할 게 없는 거고 매출채권 손상차손 영업활동이죠. 감가상각비 영업활동 아니죠. 상각구원가 측정 금융자산 처분 손실 영업활동 아니죠. 사치상환이 영업활동 아니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활동 아니죠. 제외 593이라는 금액 분류를 해주신 다음에 매출과 다른 것들 고려해 주시면 돼요. 매출자건이 기초비에서 줄었어요. 3만원. 재고자산이 늘었네요. 17,000원. 매입채무 영업활동이죠. 매입채무가 13,000원만큼 늘었네요. 유형자산 관련 업적 법인세 영업활동 분류한다 했으니까 부채가 2,000원만큼 줄었네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15,000원만큼 늘었네요. 그러면 요거 다 차례 맞게 구해주시면 되죠. 잠시만요.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손익 먼저 영업활동 손익 구해주면 50만원 법인세 비용 상관없고 매출채권 손상차손 상관없고 감가상각비 취소 처분손실 취소 상한이익 취소 처분손실 취소 88500 여기서 매출채권 자산이 감소 여기 잘못 분류했었나요? 재고자산 증가 매입채무 여기 부채가 증가 단기법인세 부채 부채 통쳐서 95,000원에서 108,000원이 됐어요. 총 부채 13,000원만큼 증가 요거 다 계산해 주시면 58800 플러스 3만원 플러스 13,000원 플러스 13,000원 마이너스 17,000원 정답은 1번이네요. 조금 헤맸는데 실전에서는 뭐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 안 할 테니까 계산 실수나 매출제 관련해서 약간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정답은 맞은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문제 15번 풀어볼게요. 엑셀연도 포괄손익 계산서에 표시할 법인세 비용 법인세 얘기 처리할 때 첫 번째 순서 가장 필요한 건 결정세계 결정세 법인세 부담액이 7만원이 나와있죠. 법인세 비용 구할 때 당기 법인세 자산, 중간연료세, 기납부세 관련 없어요. 필요 없어요. 7만원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변동이에요. 세율이 일정하죠. 기초에 입금산입 되어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럼 얘는 송금산입될 이연법인세 자산금액이에요. 16만원에 20% 곱한 32,000원. 기말 이연법인세 자산 34,000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변동 2,000원만큼 늘었네요. 세 번째, 기간 내 배분이죠. 자본이나 OCI 같은 것들 없죠. 없으면은 네 번째 차익이 법인세 비용이 68,000원이란 금액. 물음 1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16번 말문제 안 할게요. 17번 자본화 차입원가요. 자본화 차입원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순서대로 풀어낼 수 있으면 조금 그 시간을 줄일 거예요. 순서대로 풀게요. 엑셀연도 물어보죠. 첫 번째 엑셀연도에야 연평균 지출액만 보시는 거예요. 자료 200만원 4월 1일 신축이기 때문에 9개월치 매물이 플러스 480만원 7개월치 매물이 플러스 90만원이 엑셀연도니까 관계없고 보조금 없으니까 연평균 지출액 430만원 특정 차입금 있던지 없던지 빼주고 A가 특정 차입금이죠. 100만원에 대해서 9개월치 750 여기서 이자 곱한 금액 37,500원 그 다음에 일반 대상 구해주시면 4,300에서 750 빼주신 금액 3550 이제 한도 계산 하는 거죠. R 일반 차입금 두 번째 일반 차입금은 차입일이 1월 1일 그럼 그대로죠. 그리고 이거 위에 올려주시고 150만원 12만원 다음 일반 차입금은 180만원에 10개월치 있었으니까 요거 밑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자를 곱한 금액을 위에 그러면 한도 계산할 때 자 이게 더 작죠? 한도에 걸리는 거예요. 요렇게가 자본화 차입원가 금액 3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음 18번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 말 문제는 일단 넘어갈게요. 문제 19번. 원가 무형 처리했을 때 당기순이익은 75만원이다. 재평가 무형 적용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은 풀어볼게요. 자,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에서 본사 사옥으로 전환하여 원가 모형이 적용된 경우에요. 흐름을 보면은 기초에 투자부동산으로 취득하고 공정가치 모형 적용했으면 100만원만큼 있었겠죠. 원가 모형이 됐어요. 7월 1일날 공정가치 모형을 평가하고 원가 모형으로 바꿔줘요. 이 시점에서 요거 원가 모형에 따라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 X년도 당기순이익은 75만원이다 발생했을 때, 그럼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오는지를 먼저 구해 주셔야겠죠. X년도 7월 1일 현재 돈 건물의 잔존 내역 연수를 10년 잔존 가치를 0으로 추정하였다. 상각을 해주겠죠. 원가 모형일 때 곱하기 120분의 6개월 정액법 이만큼 상각했겠죠. 6만원만큼 상각했을 거니까 114만원. X년 말 공정가치 금액이 나오네요. 14만원만큼 줄었죠. 이게 13만원만큼 더 줄겠죠. 재평가 모형 적용하는 경우에 재평가 손실 내려가는 금액만큼. 그럼 14만원과 당기순이익 차이 금액이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물음 10번 풀어볼게요. X년도 주식 선택권이죠. 주식기준 보상거래. 주식기준 A 단기 손익기 영향을 제외한 단기 자본 증가 금액을 물어보고 있네요. 단순한 자본 증가 금액, 주식 선택권 미가득 주식의 증가 금액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A. X년도 PQN P 가득이 현재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 여기는 그냥 미가득 주식 바로 가득 행사 가격 가득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300 인원은 100명 20주 기간 12개월 예상 가격이 오늘 90명이죠. 12개월 4월 1일부터 9니까 롯데 주식 선택 미가득 주식 증가한 게 40만 5천원. A는 B는 대안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주식을 지급하였다. 자, 유형자산을 받고 미가득 주식을 주는 경우에는 그때 내가 받은 게 우선이야. 받은 거에 공정가치가 우선인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준 거에 대한 것만큼 자본으로 인식하면 돼요.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면 돼요. 200주 지급했죠. 그때 주가 320 64,000원만큼 증가. 동그라미 주식기준 C를 보면은 언제로 공급하면 주식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가치를 공급하였고 X 12월 1일날 또 공급하였다. 일단 공정가치 다 알 수 있죠.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13만원만큼. 그러면 더해주고 앞에 구한 A에 대한 거 더해주고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죠.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동그라미 물음 21번을 풀어볼까요? 회사채의 공정가치가 100만원일 때 포괄손익계산서상 총 포괄이익이 큰 회사 순으로 나열한 것은. 요거는 그게 뭐냐 말문제 좀 가깝죠. 사채 일단은 어디 입장을 물어보는 건지. 세무는 사채를 발행하였다. 매입한 회사들 포괄손익계산서당 총 포괄이익이 큰 회사. 지금 자산에 대한 회사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산. 요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대안 먼저 풀어볼까요? X1년도 1월 1일 자산을 896, 884에 취득을 했을 거예요.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면 자산가액이 더해지죠. 플러스 1,200원. X1년도 12월 31일 기말에 공정가치가 100만 상각후원까지 직전 금융자산이면. 자, 지금 자료에 이자율이 주어져 있어요. 896, 884에 1,200원 더한 금액이 이거는 출제자 입장에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A시사상과 FVOCI 사상의 당기순이익은 항상 동일하죠. 대안과 민국이 상각고가 측정, 기타 포괄손익 측정, 금융자산이에요. 매입 수수료가 1,200원 동시에 발생했죠. 당기순이익 증감 금액은 동일할 거예요. 총 포괄이익 보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X1년도 포괄손익 계산서상 총 포괄이익의 큰 회사 순으로 나열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총 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이 동일하죠. 그 FBPL과 FVOCI 측정 금융자산의 총 포괄이익은 동일하죠. 민국과 한국의 총 포괄이익은 동일할 거예요. 매입 수수료가 동일하다면. 근데 민국이 더 매입 수수료를 많이 지출을 했기 때문에 민국이 한국보다는 포괄이익이 작을 거예요. 대안과 민국을 비교해 볼게요. 대안이 지금 896884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곱하기 유의절 늘었다 치고 마이너스 4만원, 공정가치 금액이 민국이 더 크기 때문에 대안 공정가치 금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요 금액 임시로 측정한 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한국, 민국, 대안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설명을 하려니까 좀 까다로운데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물음 22번 문제 볼게요. X 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사채 장부 금액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X 2년도 1월 1일날 조기 상환했대요. 상환 비율만 구하면 돼요. 비율만. X년도 1월 1일 875 645라는 사채가 있었을 거예요. 유지할 10% 곱하기 1.1 마이너스 표시자 뺀 거. 요 금액이 X2년도 1월 1일 장부 금액일 거예요. 요거를 상환했을 때 뭐 상환 이익이 발생했대요. 그거 회계 처리해 보면 현금 준금액 63700 상환 이익 2184 요 금액 구해주시면 637000 2184 돈 받은 금액이 이만큼, 사채 없어진 금액이 이만큼이죠. 비율 구해주시면 70%죠. 70%. X년 말 남아있는 금액은 30%가 남아있겠네요. 이게 X년도 1월 1일 금액이죠. 곱하기 1.1 마이너스 5만원, 여기 30% 해주시면 답이 나오네요.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물음 23번 문제 구해볼게요. 상각권과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볼까요? 자, 일단 X년도 1월 1일 먼저 금액 먼저 구하면 현금 흐름이 4년 표지이자 4%, 그 다음에 만기 100만원, 발행 시점 유효이자 8%, 그걸로 현재가치 해주시면 40 3.3121 곱하기 735 867 484 쭉 갈게요. X년 말 곱하기 1.08 마이너스 4만원 896 883 충당금이 발생을 했대요. X년 말에 유의적이면은 전체 기간 기대금융 손실을 쓰죠. 재무제표상으로 사산이 867484에서 896 883 마이너스 5만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자산이 지금 줄었죠. 총 변동을 896 883 마이너스 5만원 867 484 자산이 준 금액이 20601 돈 받은 금액이 표시이자 위에 적혀있는 4만원. 그러면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이죠. 상각혼가기 때문에
19399 증가 구해주시고 X2년도 구해볼게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X2년도 1월 1일 이거죠. 여기서 X2년도 12월 31일 장부 금액. 신용이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됐으면은 새로운 현금을 의미. X2년 말 입장에서 새로운 바뀐 현금을 의미. 그냥 원금만 받는 거예요. 70만원만큼. 기존 이자율로 2년 동안 할인하면 되겠죠. (600) 110이요. 자, 자산부채 변동. 자산이 896 883 마이너스 5만원에서 600 110만큼 246 773만큼 줄었어요. 표시이자 받은 거 4만원만큼이니까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의 감소금액이 되겠네요. 206 773 정답은 1번이죠. 물음 24번 볼게요. X1년에 인식할 이자 비용과 사용권 자산 상각비의 합계액. 리스 이용자 입장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리스 기간은 현금 흐름 표시 개시일 지급 1년 말 1년 초 2년 초 3년 초 이렇게 500 연장 매수 선택권 있네요. 소유권 기속된다. 자, 현금 흐름은 이렇게 돼 있죠. 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 부채 금액이에요. 먼저 구할게요. 얘는 내재의 자리 원칙. 알 수 없으면은 증권 차입 이자 10% 곱하기 1.735. 그 다음에 요거는 1년만큼 7513 분개하면 리스 부채 1093 140 주고받은 현금 여기 나오죠. 법률 비용 3만원만큼 지출하였다. 추가적으로 X1년도 개실 제출한 금액. 리스부 사용권 자산 금액은 그냥 몰아넣는다 생각해주면 돼요. 1623 140. 자, 인식할 자산의 상각비는 중요해야 될 건 소유권 기속이에요. 기속 같은 경우 잔존가치형 내용일수 5년 5분의 1 이자 비용 여기서 10% 계산을 해주면 1093 140 곱하기 10% 메모리 플러스 3140 나누기 5 메모리 플러스 433 942 정답은 2번이 될 거예요. 물음 25번 말 문제는 안 할게요. 다 풀었죠. 43분 걸렸네요. 현재 시간이 7시 38분. 그러면 정답을 한번 매겨볼까요? 지금 제가 푼 게 2교시 B형 19년도 문제가 뭐 한 문제, 두 문제 아니면 다 맞았을 거예요. 파일이 안 열리네요. 이거는 한번 매겨보고 댓글로 얼만큼 맞았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어서 20년도 기출도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좀 제법 까다로운 게 한 두세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에선. 네, 감사합니다.